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 국경에 맞닿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영국 역시도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자, 일본은 홋카이도 어디냐면은 원래 이게 여기가 여기가 일본 홋카이도죠. 여기가 일본 홋카이도고 여기가 사할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본 본토 여기가 일본 본토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일본 땅이었는데 러시아 땅으로 뺏겼고 왜 뺏겼냐? 2차 세계대전 때 뺏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만인데 이 타이완 지역도 지금 현재 그 이게 일본 땅이었는데 이제 뺏긴 거죠. 이제 일본이 이걸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요 안으로 진출하려고 한 거죠. 이제 한반도로.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양선이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종 왕이 됐을까? 보면 지금 보면은 순조, 효명세자, 헌종. 순조 때 집권 세력은 누구라 했어요? 안동김 씨. 그거 순조의 안동김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박보검, 효명세자가 조대비랑 결혼했는데 이게 최수빈 씨, 최수빈이랑 배우 이름입니다. 최수빈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헌종. 이 헌종이 누구냐? 그 영화 흥부에 보면은 프라다 광고에 나오는 애인데 뭐 정아이, 뭐 유아이, 뭐 하여튼 그뭐 걔가 있고 이 헌종이 자식 없이 죽자 안동김 씨가 골라서 한 게 이게 철종이다. 철종의 별명이 뭐라 했어요? 이 철종 별명도 지난번에 한는 거에 나왔던데 철종 별명이 뭐예요? 강화도령이라 했어요. 강화도령. 그래서 정제두랑 같이 시험에 나와요. 정제두랑 철종이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강화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할 때 이제 시험에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종 역시도 자식이 없자 철종 이제 순조의 이제 그 누구야 사도세자의 후궁의 아들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흥성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흥성군이 철종이 자기가 없으니까 요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왜 미친 짓을 많이 했을까? 미친 짓을 해야 권력에 관심 없다고 생각할 거고 이 권력에 관심 없는 걸 알고 당연히 누구를 왕으로 임명해 줄 거니까 고종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아들도 있는데 왜 둘째 아들로 했을까? 셋째 아들도 있는데 왜 둘째일까? 그렇죠. 고종이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해야 자기가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째는 너무 나이가 많고 셋째를 하면 너무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는 게 티나고 그래서 둘째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고종입니다. 그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키가 160, 170도 안 됐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고종. 지금 고종 황제의 어진을 보면 이 고종 황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색깔이 황금색이죠. 그럼 고종께서 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황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을 볼게요. 자,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전세를 개혁한 거예요. 전세를 개혁한 거. 군정은 군력을 개혁한 거겠죠. 군포를 개혁했겠죠. 군포.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군포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양반에게도 이걸 할까? 전세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 양전이 뭐냐면 토지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조사를 왜 할까요? 토지 조사를 왜 할까요? 그렇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그러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걸 호포지라고 하는데,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다. 질문: 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했을까? 우리 적극적으로 합시다. 이왕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재밌게 해야지. 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했을까? 그렇죠. 세수가 딸려서 그래요. 그럼 세수가 딸려서 그런 건데, 이 세수가 부족한 걸 왜 양반에게 징수하냐고. 왜 양반에게? 그렇죠. 저게 지목해요. 돈 주고 양반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양반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흥선대원군이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한 거에 대해서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양반한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를 했고, 조선시대에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창제라고 있었어요. 사창제. 그게 황곡으로 바뀐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가 뭐라 했어요? 고구려 무슨 제도? 고국천왕이죠. 고구려. 그러면 고려에는 의창, 흑창에서 의창으로 바뀌죠. 조선은 사창에서 이제 황곡으로 된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황곡에서 이거 잘못 내가 반대죠 보다. 황곡에서 사창제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사창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이 사창제라는 게 뭐냐면 원래 황곡은 이제 국가가 돈을 빌려줬어요. 국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빈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창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빈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학생들 혹시 러시앤 캐시 무슨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대부업체들. 고리대금이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자율이 높긴 높은데 엄청 높은 것도 아니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황복은 이자율이 한 4%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황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신혼부부 대출. 사창은 뭐 카드 회사에서 돈 빌려주는 거. 그 카드 회사 신용카드를 가지게 되면 신용카드에서 돈 빌려주거든요. 그게 한 이자율이 한 17%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양반한테 돈을 빌린다. 그럼 한 이자율이 50%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카드 회사들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카드 회사들끼리 서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창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개인은, 빈민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국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 허락을 안 받은 사람들일까? 이게 중요한데,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될 건데, 이 사창제는 국가에게 허가를 받은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러니까 황곡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황곡을 이방과 향리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이방하고 향리한테 안 맡기고 그 동네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민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이자율이 18%야. 근데 이동원 진사님이 나도 고리대금 뭐 할래 해가지고 정부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나는 이자율이 12%야. 그럼 사람들이 다 이자율이 18%짜리한테 빌리겠어요? 12%짜리한테 빌리겠어요? 2%짜리한테 빌리겠지.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외워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서원철폐. 진산조를 공부한 거 좀 다시 공부해 볼까요? 서원은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서원. 서원. 이거 공부해야 된다. 진사님들. 첫 번째 서원. 서원의 우선 최초의 서원 이름이 뭐예요? 유세봉의 백운동 서원이죠. 그러다가 이 백운동 서원이 뭘로 된다? 사액서원이 된다. 이 사액서원을 주장한 사람은 태계 이황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때 사액서원으로 받고 소수서원이 된다. 질문. 이름이다, 특권이다. 사액이라는 거는 특권이다, 이름이다. 사액서원은 특권입니다, 특권. 소수서원이 이름이고, 그래서 소수서원은 영주에 있다, 영주. 영주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죠.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 공부하면은 면세와 면역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살인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림 또는 유생이라고 칭한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살인파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교육하는 곳을 명륜당, 그 다음에 더하기 대사 지내는 곳을 대성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교육과 제사를 하는데, 서원은 주로 건립자가 교육을 한다. 이건 사립교육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원은 또 하나 뭐였지? 서원은 주로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냐면 한국의 선현이랑은 이황, 태계, 이연적 뭐 이런 사람들, 율곡, 이연적, 조씨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서원을 일단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왕은 더 이상 늘리는 걸 허가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늘리는 걸 허가 안 해주신 왕은 영조고, 서원을 이제 대대적으로 철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서원이 내가 알기로 한 252개 정도 됐는데 이게 51개로 감소합니다. 이제 철폐를 한 거죠, 철폐. 그럼 서원을 철폐한 이유는 뭐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면세와 면역,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지방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개수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을 철폐시킨 사람은 누구다? 흥선 대원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잠깐만 필기를 좀 볼게요. 이건 쓸데없는 내용인데 방금 학원에서 질문이 와가지고 대원군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답변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대원군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흥선군이라고 돼 있고 흥선대원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흥선군과 흥선대원군의 차이. 흥선대원군과 흥선군의 차이. 그러니까 김은지 진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원래 대원군은 약간 명예직이에요. 대원군은 원래 대원군은 명예직이야. 명예직. 그래서 대원군을 보통 언제 주냐면은 예를 들어 그 이게 고종이 진짜 특별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왜 고종이 특별한 케이스냐면 생각을 해봐. 세종대왕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빠가 살아있었어. 아빠가 죽어야 왕이 됐는데 아빠가 살아있었다고, 세종대왕은.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세종대왕은 그 뭐야, 아빠한테 군사를 빌려갖고 대마도 정벌 했다고 내가 그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좀 특이한 케이스야. 아들이 왕이 안 됐어. 아들이 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들이 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겠지. 그 대원군은 명예직인데 보통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왕의 장인을 보통 대원군이라 해요. 근데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왕의 아빠도 대원군으로 이제 칭하기로 했어요. 왕의 아빠도. 이 사람 왕이 안 된 사람이지. 왕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종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빠가 이미 죽은 상태였거든. 아빠가 왕이 아니었단 말이야. 왕자 출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아빠를 추대한 거야.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잖아. 아빠가 왕이 안 되고 세자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사도세자를 높여서 장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성룡도 대원군을 했어요. 유성룡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의정 하다가 물러났는데 이 사람 좀 아쉬우니까 야, 네 대원군 해라 하면서 무슨 대원군을 칭해주기도 해. 일종의 이건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다음에 또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 대리청정은 뭐예요? 수렴청정은 뭐예요? 섭정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까 내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잘못 설명했는데, 대리청정은 뭐냐면 세자가 대신 정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세자가 대신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종, 그 다음에 사도세자, 한 명 누구지? 그 박보고, 효장세자, 이런 사람들이 세자가 대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수렴청정은 뭐예요? 수렴청정. 수렴청정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왕실의 왕후나 황후들이 다스리는 거. 대표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나라 수렴청정 했던 사람이 그 세조의 부인. 갑자기 생각. 정의왕후. 정의왕후가 이 사람이 세조죠, 세조. 이 사람이 세조인데, 정의왕후가 그 누구야, 성종을 섭정했었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 같은 경우이 이제 그 누구야, 명종을 섭정했었고, 그 다음에 그 명성왕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명성왕후가 2명 있습니다. 명성왕후라는 사람이 이제 숙종을 섭정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순왕후라는 사람이 누구지? 순조를 섭정했었고, 내가 이 얘기 해줬죠. 정순왕후가 순조를 섭정할 때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섭정은 뭐냐면은 대신이라는 건 신하가 대신해 주는 거. 대표적으로 단종 때는 김종서라는 사람이 섭정을 했었죠. 그러면 고종은 요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고종 요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대리청정. 아빠가 세자가 아니잖아. 섭정. 흥선대원군의 섭정이에요, 섭정. 왜냐하면 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위에 있는 사람은 보통 없기 때문에, 아빠가 비록 아빠라고 해도 자신의 신하거든. 그렇잖아.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네 나랑 자리 바꾸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겠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 페이지 174쪽. 안동김씨를 축출했다. 찾았습니까? 안동김씨. 그럼 안동김씨를 축출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도 정치를 타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것도 중요하고 상군부를 부활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자 흥선대원군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호포제, 사창제, 서원철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흥선대원군의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경복궁 중건 너무나 중요하다. 자 나도 이게 흥선대원군이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왕권을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은 몰락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조선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복궁 중건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냐? 첫 번째 당백전 볼게요. 당백전의 뜻이 당일날 백전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진사님들 잠깐만 이걸 좀 볼게요. 자 경복궁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경복궁.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 한 개씩 배운 대로 공부해 보자. 자 판서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경복궁 보이죠? 경복궁. 자, 여기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잘 봐. 여기가 북촌 여기가 북촌이죠. 북촌. 자 지금부터 진사님 한 개씩 설명해 볼게요. 자 경복궁 완전 자상하다. 자상해. 성민이 자상. 내 별명이 김자상 아니야. 조선의 첫 번째 궁궐 경복궁. 질문 건축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경복궁이? 정도전이 그 만든 시기는 태조죠. 정도전이 만든 거고 경복궁 하면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임진왜란 때 소실되죠.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흥선대원군 때 중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백전과 원납전이라는 게 징수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 안에 이제 유명한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을 좀 외워야 되는데 여기 유명한 건물이 광화문이라고 있죠. 광화문. 그다음에 이제 금정전, 강령전 뭐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등등등등. 그다음에 강령전, 도태전, 그다음에 건청궁 이런 궁궐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 광화문 자리에 이게 중요한데 조선 총독부가 건설이 됩니다. 이게 1926년에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선물산회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엑스포예요. 엑스포. 전 세계에서 이제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때 당시에 각 나라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일본도 엑스포를 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조선에서 열리게 됩니다. 엑스포가 열리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이제 해방 이후 조선 총독부를 미국이 인수하면서 캐피탈 홀로 불리게 되는데 이 캐피탈 홀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그 중앙청이 되는 거죠. 중앙청으로 불리게 되고 여기가 이제 정부 청사로 이용이 되다가 전두환 정부 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이용이 되다가 누구지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폭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진사님 요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워진 궁궐의 이름은 뭘까요? 이거 일일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진사님들 이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생각을 해. 생각을. 아 맞아 이때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2번 그 다음 만들어진 궁궐은 뭘까요? 창경궁이야 창덕궁이야? 창덕궁이래.
건축 시기 누구?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 때 수립이 되고 창덕궁 후원이 있는데 창덕궁 후원은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정조가 세운 도서관이 있죠. 그 도서관 이름이 뭐예요? 이거부터 해야겠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때 복원이 되고 창덕궁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죠. 창덕궁 후원의 도서관. 도서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주장가. 누가 만들었다? 정조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3번 창경궁. 원래 건축한 시기는 세종 때 만든 것으로 이제 추론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 이때는 세종 때 만들었을 때 이름을 수광궁이라고 지었다. 왜 수광궁이라고 지었냐? 아버지가 쉴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야? 태종 이방원을 위해서 궁궐을 만들었어요. 이방원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궁궐을 세종이 효심이 깊었어요. 아버지가 참 세종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고 있어요, 진짜. 자, 그러다가 이 창경궁의 성종 때 3명의 부인, 3명의 왕실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수광궁을 개편하여 창경궁이라 하였다. 그러면 여기는 창경궁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왕이 업무 보는 곳일까? 왕이 주로 쉬는 곳일까? 이곳은 이제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고 광해군 때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이곳을 동물원으로 개조합니다.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동물원으로 이제 개조를 하게 됩니다. 일본 띠댁. 자, 그럼 넘어가서 그다음에 만들어진 궁이 경운궁. 경운궁은 건축 시기는 지금 대충 선조 때로 보고 있는데 선조나 이제 광해군 때로 보고 있는데 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저택이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다. 왜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했겠어요? 선조가 왜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했을까? 그렇죠. 궁이 모두 불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시 거처로 사용했다가 사용했고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격되었고 고종이 이곳에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덕수궁이라고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이때에 이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유명한 건물이 시험에 나오는데 뭐가 시험에 나오나? 덕수궁 속조전. 여기가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그 대한제국 도서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조약인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그 무슨 궁이지? 경희궁. 건축 시기는 광해궁. 능창군인가? 능량군. 인조의 갑자기 딱 생각나네. 능량군, 능창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인조의 아버지인 생각났다.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이라고 있는데 정원군의 그 집을 광해군이 몰수한 곳이다. 이곳에 궁을 지었다. 약간 풍수지리와 관련 있죠. 근데 진짜 잘 들으세요. 경희궁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경희궁은 광해군 때 만들었다만 시험에 나오고 1번부터 4번까지 조선의 4개 궁궐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진사님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화문, 여기가 근정전 이렇게 되겠죠. 자, 당백전.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진사님들 화폐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화폐가 시험에 나오냐? 자, 진사님들 혹시 화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권원중보라고 고려 성종 때죠. 그 다음에 뭐 사만통보, 뭐 사만통보, 뭐 해동통보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것도 다 숙종 때, 고려 숙종 때고.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입의 모습이 입구가 크다 해서 그 활구라고 부른다. 이거 뭐예요? 응결이죠, 응결. 이거는 고려 뭐 고려 문종 숙종 뭐 이럴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 응결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게요. 뭐 저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넘어가고 조선통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거 태조 때 잠깐 이거 세종 때인가 이때 잠깐 운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상청통보죠. 상청통보 이거는 이제 인조 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숙종 때 되다가 이제 고종 때 당백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조선 고종 때 실제로 흥선대원군 때문인데 왜 흥선대원군 때문이냐 경복궁 만들기로 그리고 이제 백동화하고 백동화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대한제국 화폐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 볼게요. 왜 조선은 이 화폐가 있는데 왜 또 화폐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폐를 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사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 상평통보, 이게 당백전, 이 당백전의 당백전의 문제가 조선 멸망 때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죠. 그다음에 원납전, 이게 당백전이 조선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원납전은 원하는 만큼 납부하라. 이거 뭐예요? 강제 징수예요. 그래서 은지지사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군졸이 창을 겨루면서 야, 돈 내. 경복궁 지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 좀 설명할게요. 양반 묘지리 벌목. 저 옆에다 이거 적어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산속 문제라고 있는데 산속 문제. 산속 문제가 뭐냐면 양반들이 묘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묘자리 갖고. 그럼 내가 진사님한테 물어볼게. 이 묘자리 갖고 싸울 때 나무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나무. 나무도 들어갑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를 쓰냐에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조상들의 묘자리와 음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자리 갖고 싸우는 게 그 영화 명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승우가 이제 풍수지리사로 나오는데 이 산속 문제도 결과적으로 풍수지리설에 대한 문제겠죠. 그럼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풍수지리, 그래서 그러면 양반들의 집 근처에 있는, 자 물어볼게요. 양반들의 묘 뒤에 있는 나무들은 대다수가 좋은 나무들일까 안 좋은 나무들일까? 그렇죠. 그 나무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대문세 증세. 이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면 그 도로 통행세야. 그 통행료. 그 간단히 얘기하면 선생님 이것이 뭔가? 여기 안에서 농사를 지을까 안 지을까?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서 농사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지어요. 나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정진환 진사님이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나가야 돼. 그럼 나갈 때 이제 숭례문에서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돈 내. 그럼 들어올 때 돈이 없으면 이제 그 논밭에서 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를 양반들 입장에서 대입해 볼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폐를 바꾼다니까 양반들도 화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들 짱나겠지. 지나가다 갑자기 칼 걸면서 돈 내라 하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당일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시장에 갔는데 당백전밖에 안 받는데 열받는 거야. 그 화폐를 바꿨어.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는데 강제 포졸이 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강제 돈을 냈어. 몇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문세를 내래. 그 도착을 했는데 우리 조상님의 나무가 없어졌네. 그럼 이제 화가 나, 안 나? 나겠지. 그래서 지금 양반 입장에서 얘기했지 내가. 백성들은 오죽했겠어. 백성들이 심지어 끌려가는데. 그래서 경복궁 만들 때 승질난다고 해서 경복궁 탄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탄형을 또 외워라. 같이 노래 부르고 있어라. 망한다. 길 걸어 다니면서 에헤 남문이 열고 바로를 치니 뭐 이러고 다니지 마라. 그다음에 법전도 만드는데 그 법전의 이름이 대전회통.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경복궁 중거는 결과적으로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을 야기하게 된 거예요. 경복궁 중거는. 그렇죠. 양반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몰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의 법전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조선의 법전 순서 1번. 조선의 법전 순서 1번 뭐예요? 태조죠. 조선 경국전 누가 편찬한 거예요? 그렇죠. 정도전. 경국대전은 태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돼요? 그렇죠. 성종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속대전이라는 게 나오죠. 어느 왕 때 속대전은?
영조죠. 만드니까 속이 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조가 또 만든 거야. 그래서 대전 통편. 그다음 마지막은 초성의 제일 마지막에 히읗이니까 대전 해통. 순서 중요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볼게요. 세국정책이라는 것은 나라의 문을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왜 무역을 안 할까? 첫 번째, 흥선대원군은 2차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수도가 함락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반들 중에는 진짜 청나라가 졌다고 막 대성통곡한 양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성통곡한 양반들의 특징은 뭐냐? 여전히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인박해. 이 병인박해가 천주교 박해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흥선대원군이 그 러시아를 이제 국경에 맞닿으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를 끌어들였는데 이 프랑스한테 도와달라 하니까 이 프랑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천주교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님들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랑스 신부님들은 황당한 거야. 질문. 프랑스 신부님들 왜 황당할까? 자기들은 종교인들인데 또 불러가지고 너희 나라 지도자한테 얘기해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천주교 신부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했냐면 약간 우리나라처럼 생각했나 봐. 한 달이 건너면 너도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종교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절하니까 자기만 안 들었다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 다 죽인 거야. 이때 당시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 3천 명인가 4천 명 정도 죽였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 병인박해 때 유명한 거 있잖아. 문을 놔두고 저 문을 통과하면 그냥 기독교를 계속 천주교를 믿는 거고 저 문을 통과 안 하면은 이제 종교를 버리겠다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을 통과했다는 거야. 참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용기가 어떻게 나올까 싶어요. 음. 이건 진짜 죽음을 불사한 그 순교잖아요, 순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병인박해는 천주교를 탄압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프랑스 열받았겠지. 그래서 이게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병인박해 다음에 병인 양요라고 공부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순서는 병인박해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8천 명 죽었구나. 제너럴 셔머너 사건. 요거 요 순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진사님들. 이 제너럴이 이제 셔머너가 미국인데 이 사람이 대동강이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으로 왔다가 대포를 쏘면서 무역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박규수가 누구냐면 이 박지원의 손자인데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평양도에 오늘 얘기하면 이제 그 시장으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대포 쏘고 막 주변 사람들 약탈하고 이래서 열받아 있었는데 이 제너럴 셔머노가 갯벌을 계산 못한 거야. 그래서 배가 갯벌에 갇힌 거야. 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갯벌에 갇힌 미국 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미국 배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올라가서 캠프파이어 했어요. 중국의 등극에 자 엄마한테 소원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자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 배경
병인 박해죠. 양요가 아니고. 자, 1차 침입. 청에 주둔하고 있던 로즈 제독이 강화도 양아지를 공격했다. 그리고 로즈 제독이 다시 강화도를 공격했고, 이때 활약한 사람이 이 사람, 양원수.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이때 빼앗긴 도서가 외교장각 도서를 뺏기게 됩니다. 자, 질문. 외교장각은 누가 만들었어요? 종조가 만든 도서관이 뭐예요? 규장각이죠. 규장각 밖에 있다 해서 외교장각이에요.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시험 나옵니다. 조선 왕조 의궤가 있어요. 자, 조선 왕조 의궤. 국가의 행사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 행사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국가 행사에서 유일하게 안 그리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 것 같아요? 국가 행사에서 유일하게 안 그리는 사람. 그렇죠. 왕을 그릴 때는 왕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진밖에 그리지 않습니다. 자,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외교장각 도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적어놨나? 선생님들 잠깐 저 좀 봐요. 외교장각 도서가 어디다 적어두세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은 자, 지금부터 필기할 거니까 잘 적으세요. 이 외교장각 도서가 왜 시험에 나오냐면 그, 우리나라 최고로 빠른 기차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로 빠른 기차. 우리나라 최고로 빠른 기차. KTX죠, KTX. 혹시 KTX 어느 정부 때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KTX 어느 정부 때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완성이 됐는데, 자, 잘 들어야 돼요. KTX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가 조선 왕조 의궤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거절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도 지선 잠깐 앞에 볼게요.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우리나라가 그때 KTX를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 신칸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969년도에 만들어진 기차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기술력이 약 5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조선 왕조 의궤가 이게 기차랑 우리나라가 그때 선로는 깔았는데 이 기차와 선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차와 선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는데 그 기술력을 이제 프랑스가 넘겨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이씨 뭐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프랑스 기차를 써야 된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기차로 써야 된다고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멸망할 때까지 프랑스 기차만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KTX 탈 때마다 그 운행료가 다 이제 프랑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찾아왔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G20 정상회담 때 영구 임대 형태로 빌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웃기지 않아? 저들이 우리나라 거 들고 나와 다 놓고 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도 진짜 웃긴 것 같아.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면은 그리스 아테네 박물관 가는 것보다 대형 박물관 가야 그리스 문명을 더 잘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왜 영국에서 안 돌려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집트도 그렇잖아.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쟤네들이 관리하면은 뭐 문명이 파괴돼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럼 주구들이 관리하면 더 깨끗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안 가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영국 출장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 박물관 그 브로마이드 뭐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책자고 갖다 주셨는데 팜플렛하고 그 거기에 이렇게 좀 보니까 야 대형 박물관에 조선 코너가 있더라. 조선 코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문화재 들고 가고 사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아시는 분은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가면 안 들어간대. 왜 안 들어가시냐고 하니까 아 그 다른 나라 약탈해가지고 전시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승질나서. 근데 뭐 영국하고 프랑스 가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솔직히 애 데리고 가면 난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지금 코로나 시국엔 더 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 어,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남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이름이 남영군인데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그 어디냐면은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독일 상인이에요. 알겠어요? 아 근데 이게 한능검에 한번 이 지역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오페르트라는 애가 야 조선 애들은 왜 이렇게 무역을 안 하냐 얘네들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 사람들은 묘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서 아버지를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팠어요. 그래서 아버지 묘를 파서 이제 시신까지 꺼냈는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은 바깥에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그 세국 정책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마 요걸 건수로 더 강화를 했겠지 세국 정책을.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래서 신미양요는 제너럴 혐오 사건을 부실로 쳐들어왔고 어재현이 광성보에서 활약을 했다. 광성보는 여기에 있죠. 광성보. 나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신미 할 때 미가 신민연인데 양자가 서양이 쳐들어왔다는 거야. 자 일단 미 누가 쳐들어왔어? 봐봐요. 신미 누가 쳐들어왔어? 미국이 쳐들어왔지. 누가 지켰어? 광성보에서 어재현 장군이 지켰지. 그래서 이걸 붙이면 그 여러분 아 나, 뭐야 김나리 진사님하고 정진아 진사님 어렸을 때 장난감 뭐 갖고 놀았어요? 장난감 뭐 갖고 놀았어요? 난 좀 궁금하던데 여자애들 남학생들은 막 그 뭐지 지렁이 정진아 죄송한데 어디 그 뭐지 우리 애기는 내가 레고를 워낙 좋아하니까 애기도 같이 하는 것 같고 여자애들은 인형 좋아하나? 미미는 비싸요? 나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미미 이런 건 비싸요? 잘 모르시겠나? 미미 이런 건 비싸나? 하여튼 인형 중에 미미가 있잖아요. 미미는 수산물을 뭐 좋아해? 나 광어. 자 따라해 봅시다. 미미 광어.
자, 따라해 봅시다. 미미 광어. 신미 미국 광성보 어제요. 미미 광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고등학교 쌤이 했는데 이거 설민석 선생님이 많이 하시더라. 자, 그분 아직도 강의하시나?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어재현 장군님의 깃발. 이 장수 기자. 요거 한자 좀 적으세요. 이 장수 기자인데. 음. 이거 이 한자 이거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선생님들? 음. 이 깃발을 미국에 들고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환해 왔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난 그래서 그냥 이사람 씨가 설민석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우리나라 병사들이 너무 열심히 싸워가지고 막 서양 병사들이 겁먹고 이 나라 병사들은 총알이 없어가지고 막 총 탄피를 던지고 그러면서 막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사님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거야? 솔직히 여기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 탄피가 저기 탄피를 던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탄피를 잡고 얼굴을 때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국뽕 갖고 수업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를 이겼잖아. 청나라는 프랑스를 못 이겼잖아. 신민은 미국을 이겼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들은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왔다가 옆을 보니 조선이 있었고 미국도 일본을 와보니 옆에 조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데 얘기하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정탐하러 온 거야. 우리나라 정보를 하러 왔으면 군함이 몇십 척은 와야지. 꼴랑 뭐 세 척, 두 척 이리 오는데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전국에 서양을 이겼다라고 척합의를 세우게 돼요. 척합의. 우리가 이겼다고. 와, 짱이다 하면서. 자, 척합의 볼게요. 양이 침범은 서양이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고 즉 주화 주화 매국, 싸우지 않고 바로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를 전국적으로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를 전국적으로 다 세우게 된다.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습니다. 요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진사님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진사님들이 대답이 별로 없으셔. 자, 청선대군의 몰락,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인한 백성에게 민심이 아니고 민심이라겠지. 민심이 이반되었다. 그 다음에 호포제와 서원철폐로 양반에게 민심이 이반되었다. 고종의 친정, 진사님의 친정이 뭐예요? 친정. 친정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직접 정치를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종이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정치를. 그런데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중전을 뽑았는데 중전을 일부러 몰락한 집안에서 뽑았어요. 질문. 몰락한 집안에서 뽑은 이유는 뭘까? 몰락한 집안에서 뽑은 이유.
그렇죠. 바로 이 세도 정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몰락한 집안으로 여흥민 씨를 뽑았어요. 이 여흥민 씨가 바로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뽑았는데 이 며느리가 보통이 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남자친구를 둔 여자 진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 남자가 되게 단순합니다. 이 칭찬을 잘해주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그 진사님들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요, 진사님들 혹시 우리 학교 근처에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마산에 괜찮은 카페가 내가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학교랑 가깝던데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앉으니까 마산 앞바다가 싹 다 보이더라고. 여기 가보셨어요, 진사님들? 아, 대경기네. 벌써 가봤네. 여자친구랑 갔겠네요. 음. 그리고 어제 이제 가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어디지? 그 어디로 가야 되지? 예술관에서 옆쪽으로 그냥 쭉 걸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보면 마산 앞바다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갔는데 집사람이 내 칭찬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막 설거지하고 막 오만 거 다 했잖아. 나 이렇게 단순하다고. 그래서 이 고종이 명성황후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오빠 정치 안 하고 싶어? 오빠 해야지 정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꾸 뿜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뿜뿜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온다. 이 사람 단골이죠, 단골. 진사님들 이 사람 외우셔야 됩니다. 음. 이분이 탄핵 상소를 쓴 거야. 그럼 여기서 탄핵은 누구에 대한 탄핵이야? 흥선대원군의 탄핵이야. 진사님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어, 그 진사님들 그 뭐지? 그 진사님들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누가 총대를 매면은 뒤에 누가 따라오잖아요. 어. 누가 총대를 매면 막 따라오잖아. 어. 거기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막 안 하고 싶었는데 누가 총대를 매니까 나도 할까 해서 막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쓰니까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상소가 이만큼 쌓인 거야. 이만큼 막 쌓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는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 아빠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하네. 미안하네. 아빠 미안. 행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빈 권력의 공백을 자기 부인 집안을 통해서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흥민 씨 집안이 집권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사님들 제가 이거를 연도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진사님.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사님들 지금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다. 정답은 답니다. 호포제 실시할 때가 흥선대원군이 지금 보면 이거죠. 지금 보면 전하께서 아직 정사를 도맡아 보시지 않고 계신 것은 문제다. 어, 임금의 권한을 발휘해라. 친친, 그다음에 최익현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탄핵 상소라는 거 알 수 있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흥선대원고 쫓겨난 거는 호포제 다음이니까 정답은 요때죠. 요때죠.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진사님들 한 챕터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명성황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11분인데 3시 20분에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어.